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검수완박법으로 불렸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네. 법률은 4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네. 그렇지만 두 법률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검수완박 최종 법안 고쳐야 할 독소조항은 무엇일지 이렇게 자, 이제 보겠습니다. 통과는 이미 됐고, 이미 뭐 예. 공포는 됐고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죠. 고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겠다는 건데 많습니까? 첫 번째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재정 신청권이 박탈됩니다. 요거 많이들 지적 나왔던 얘기예요.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원래 지방선거는 뭐 부칙에 따라서 연말까지 수사를 하겠지만은 예.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동안에 검찰이나 경찰도 인지 수사를 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아서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대부분 고소의 주체가 주로 선관위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할 경우에 이의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고발인은 못해요. 예. 예, 고소인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이전에는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경찰이 이제 뭐 다 모든 불송치하더라도 송치는 해야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재정 신청권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그게 항고 재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하는 건데 경찰이 검찰로 넘기질 않으니까 네.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차원에서 그냥 무혐의를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끝나게 되는 끝나는 겁니다.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고발인은 보면서도 이의 신청할 방법은 없는 상황. 사실 이게 지금 최대 독소 조항으로 뭐 선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가장 많이들 지적해요. 예, 예.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이 질문했더니 인정을 하면서 바로 잡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좀 늘리는 것도 지금 이제 논의하실 생각이세요? 고발인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고소와 고발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예. 그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요. 네. 이 상습 고발자 뭐 이런 그 나쁜 고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좋은 고발자들도 있거든요. 사회 예. 정의를 위한 것도 있고 또는 예. 공공기관이 그 의무적으로 고발한 일도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대로 그냥 법안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것들을 보완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네, 조속히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자, 법안을 개정하면서 미비한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법률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바로잡겠다? 그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잡지 못한 걸 나중에 바로잡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례가 다르지만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합의안에 동의했고 의총에서 추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바로 뒤집었어요. 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서명한 것도 뒤집는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말로 바로잡겠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개특위가 12월까지 운영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범죄뿐만 아니라 예. 모든 범죄에서 다 경찰이 이거 무혐의다 하면은 그게 왜 무혐의예요? 이의 제기를 제3자는 못하는 상황. 고발사는 못하게 되는 상황. 그렇죠. 두 번째 독소 조항은 뭡니까? 두 번째 독소 조항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자. 법률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 예, 동일성도 아니고 예.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개정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수정안에는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서경대 정홍석 교수는 동일성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처음에는 동일성을 같은 범죄라는 개념으로 쓴 것 같은데 이것도 후퇴를 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니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실무선에서 엄청나게 혼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막 서로 이게 왜 동일성을 해치지 않습니까? 해칩니다. 아닙니다. 막 이제 이렇게 될 거란 거죠. 그렇습니다. 정홍석 교수는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가 네, 네.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그렇죠. 해석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범인이에요. 근데 뭐 하다가 다른 게 하나 나왔어. 그럼 저는 이건 동일성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막 주장할 거고 이 수사기관 쪽에서는 동일성 범위에 있다고 주장할 거고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공범 문제, 압수수색의 범위, 여죄 수사의 범위 등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양홍석 변호사는 동일성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던 개념이라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했고요. 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이라는 법 조항은 그냥 읽어도 갸우뚱하다. 검찰이 멋대로 해석해 수사권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 이른바 그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하자는 쪽이나 하지 말자는 쪽이나 다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조항이 하나 또 있고 세 번째 독소 조항. 세 번째는 중요한 지점인데요. 검수완박이라고 불린 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박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개정안은 검수완박도 검수덜박도 아니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6개 남겨놓았다가 예. 그것조차 2개로 줄이고 그것조차 1년 6개월 후에는 다 빼앗겠다는 게 검수완박법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6개 범죄를 2개 범죄로 줄였습니다마는 네. 내용을 따져보면 별로 줄어든 게 없다는 게 법조인들이 분석입니다. 오. 외형상 축소됐지만은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부패와 경제 등 중요 범죄는 대부분의 공직자 범죄와 연결돼 있다. 네. 심지어 정치인들의 뇌물도 부패의 범위에 들어간다. 직권 남용도 부패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직권남용도? 예, 특수수사의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허. 한 현직 판사도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남용 등의 검찰권 남용도 못 막을 것 같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직접 수사는 사실상 손 못 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결국 변죽만 울리다 말아버린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양 변호사는 부패 경제 수사가 인지 수사의 주된 대상이었고 방산비리는 사건이 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체로 부패 경제 수사로 방산비리 수사 대처가 가능하고 공직자 범죄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하고 나머지 하위 공직자의 경우가 빠지게 되는데 이것도 부패 경제 수사를 타고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니 지금 수사 기소권 분리 이른바 네. 검수완박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네. 특수수사 같은 거, 그러니까 검찰이 인지해가지고 터는 식의 수사 이거 줄이자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럼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네. 제2조 중요 범죄 중 부패 범죄가 11개 항목이 있는데 부패. 예, 공무원과 주요 공직자는 형법 129조부터 133조까지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게 뭐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부정 처사, 알선 수뢰, 뇌물 공여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네. 여기에 정치자금법도 포함이 됩니다. 경제 범죄는 17개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제 범죄들이 망라되어 있어요. 사기, 배임, 횡령만 아니라 나머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는 부패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러니까 직권 남용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부패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대통령령을 손보면 얼마든지 수사 대상 확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법안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그렇죠. 국무회에서 밀어붙이면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검사의 소추관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공소유지와 공소제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3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성취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래야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공소 제기는 안 되는데
공소 유지는 가능한 것인지, 아. 또 그렇다면은 기소 검사가 공소 제기만 하고 네.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공소 유지란 말이 좀 어려운데 재판에 나가는 검사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공소장을 써서 네. 재판에 회부하는 게 공소 제기고요. 네. 그다음 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끌고 가는 게 공소 유지하는 겁니다. 재판을 쭉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네, 그렇죠. 예. 이게 근데 그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 말인 거죠. 달라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해석에 논란이 생기는 거죠. 양홍석 변호사는 공소 제기한 검사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수사팀으로 움직일 경우에 공소장에 이름을 쓴 검사만 공소 제기하는 걸로 볼 건지 수사팀 전체를 공소 제기할 걸 볼 건지 의문이다. 법 조문에는 공소 제기만 못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4가지 정도를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네. 불안정성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면서 이거를 사실은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을 국정개혁 최고 아젠다로 설정했죠. 네. 그렇지만 초기 2년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사법 적폐청산, 사법농단 수사하느라고 검찰 직접 수사권을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5년 내내 검찰개혁 외치다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역이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죠.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 힘을 빼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법안 내용도 부실하고 절차도 문제가 많고 여론도 나쁜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중수청을 만들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뭘로 통과시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후에 중수청이 설립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권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쪽도 저쪽도 지금 다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이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